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허원도 교수님 실험실의 박사과정 권유리라고 합니다. 앞에서 너무 발표를 잘해줬는데요. 저희는 똑같이 같은 실험실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박사과정 사람으로서 지금 저희도 역시나 크리스퍼카스 13 시스템을 이용해서 앞에서는 이제 TP53을 타겟팅했다면 저희는 혈우병의 타겟팅을 혈우병의 원인 인자를 타겟팅을 하여 그 종결 코돈 돌연변이를 수정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친구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혈우병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우병이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막 유전 문제 같은 거 풀면서 봤을 것 같은데, 혈우병은 대표적인 유전병이고요. 증상으로는 피가 멎지 않는다거나 관절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등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막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 막 저렇게 심각한 건가 할 수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질병을 몸에 달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농구하다가 정강이뼈 2개가 다 나가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티타늄 넣고 다니고 5월달에 빼기로 한대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이 안 좋아요, 친구가. 그래서 금바가 이제 맨날 아침마다 힘들어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사실은 형이에요. 아파서 복학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검 그게 날라오셔서, 근데 아직 면제가 확실하지 않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근데 이제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신체 등급 6급 바로 군복 한 번도 안 입어도 되고요. 이제 4급부터 공익인데 6급은 제일 낮은 등급이에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겠죠. 이제 그리고 혈우병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이 혈우병 보임자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 지금 남아있는 유럽의 왕족 그 혈통 중에서 빅토리아 여왕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람 자손들이 막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그 제국들이랑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 알렉세이 황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혈우병인 거예요. 그 사람을 막 치료해 주려고 막 별짓 다 해봤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혈우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뭘 해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 부릅니다. 이제 딱 그 수도승이었는데 이제 의사들이 그 아저씨 이름 그 황태자를 낫게 하려고 아스피린을 놨는데 아스피린이 항국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국성이면은 혈우병이 피가 안 멎는다 했죠. 피가 안 멎는다 했잖아요. 오히려 그 치명적이 죽는 거죠. 근데 이 라스푸틴 아저씨는 아스피린 그딴 거 필요 없고 심리적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그 알렉세이 황태자의 그 증상이 나아지게 됐는데, 이거를 계기로 러시아 제국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비선실사가 돼서 러시아 제국의 나라를 이끌게 되죠. 그만큼 무시무시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의 목적은,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이제 저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DNA가 전사되고 RNA가 번역돼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아까 저 앞쪽 친구들이 설명해줬듯이 RNA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먼저 종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고급 용어로 프리터미네이션이라 하는데, 이러면은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유전 질환이 생기는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혈우병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목적이 뭐냐면 유전자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혈우병의 원인인 돌연변이 유전자를 교정시키자가 저희 연구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혈우병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얘네가 병이 발병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우병은 다음과 같은 혈액 제어 기전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이 출혈이 일어났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혈소판에서는 피브리노겐을 갖고 있는데, 이 피브리노겐이 최종적으로 저 피브린이 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피브린이 되면은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피브린이 그물막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 사이로 혈구들이 계속 들어차게 되면서 상처가 났던 곳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보이는 혈전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전이 생기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은 시그널링 캐스케이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그널링 캐스케이드라는 것은 이제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하여서 이런 식으로 효소와 서로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서 처음에 저 맨 위에 있는 효소가 한 효소를 10개를 활성화시킨다 하면은 다음 효소가 또 다음 걸 10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10의 제곱승으로 계속하여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링 캐스케이드 과정을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랑 똑같은 그림인데 문제는 저 이제 여기 보이시는 로마 숫자로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자를 저희는 팩터 8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팩터 8이 중간에 유전적 결핍이나 아니면은 부족하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얘네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 일련의 과정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부분에서 끊긴 과정은 계속하여서 이어져서 결국에는 혈소판에 있는 피브린 오겐이 피브린으로 바뀌는 과정조차 손상을 입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출혈이 일어났을 때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곧 혈우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팩터 8이라는 유전자를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인간의 23쌍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X 염색체에 이 팩터 8이 존재합니다. 이 팩터 8은 단백질로 번역을 하게 되면 총 71개의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이 아미노산 구성을 알파폴드라는 사이트에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이 팩터 8의 그 환자의 세포를 파쇄하여서 RNA를 추출한 다음 그 RNA를 다시 RT-PCR을 하여서 DNA를 얻은 다음에 시퀀싱을 통해서 RNA 서열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분석한 RNA 서열을 얻어내게 되면은 그 유전자의 코돈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이 돌연변이에 걸린 사람의 코돈과 코돈표를 이용하여서 아미노산으로 바꾸게 되면은 원래 있던 71개의 아미노산 서열과 달리 이 아미노산 서열은 더 짧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디서부터 종결 코돈의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특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서열 분석을 해서 이 넌센스 돌연변이 발생 지점을 알아냈으니까 그 부분의 서열을 통해서 이 염기를 다시 원래대로 치환을 하면은 원래대로의 팩터 8을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CRISPR-Cas13을 이용하게 됩니다. 앞팀에서 발표를 잘 해줬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Cas13을 마찬가지로 데드폼으로 만들어서 유전자를 절단하면은 염기를 치환시켜야 하는데 절단하면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절단하는 역할은 없애버리고 ADAR라는 보조단백질을 장착하여서 염기 치환이 일어나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염기 치환이 일어나니까 아까 알아냈던 넌센스 돌연변이의 염기 서열을 원래에 있던 염기 서열로 바꿔주게 되면은 넌센스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의 단백질의 형태를 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RNA 수준에서의 일시적 차원에서 이 혈우병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떻게 실험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팩트8 유전자 서열을 플라스미드 벡터에 삽입 후 클로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종결 코돈 돌연변이의 앞뒤로 형광 단백질을 접합하게 되는데 한쪽에는 이 그림과 같이 빨간색, 다른 한쪽에는 초록색 형광 단백질을 접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CRISPR-Cas13이 적용되어서 이 팩터 8 유전자 돌연변이가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게 제대로 수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돌연변이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빨간색 형광 단백질만 이미징이 될 것이고 수정이 되어서 이 돌연변이가 해결이 되었다면 빨간색과 초록색 모두 형광 단백질이 이미징이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의 확인은 공초점 현미경으로 가능합니다.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어제 랩을 다녀왔는데 그 랩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고해상 공초점 현미경입니다. 이 현미경이 왜 등장하게 되었냐면 기존에 사용되었던 형광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장 외에도 주변 파장대의 형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미경 같은 경우는 피놀과 관찰하는 부위의 초점을 동시에 맞추기 때문에 공초점 현미경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미경은 일반 형광 현미경에 비해 초점면에 대한 해상도가 약 1.4배 증가하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 이미징을 겹치게 되면 3차원 입체 이미지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세포 분석기입니다. 이것은 유액 상태의 입자나 세포가 일정 센싱 포인트를 통과할 때 각 입자나 세포의 크기, 세포 내부 조성, 세포 기능 인지 등 여러 특성을 신속하게 측정하고 특정 세포들을 선택하여 분류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형광 표지가 필수적이고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로는 검색 처리를 하고 광원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먼저 검색 처리 과정에서는 세포나 입자를 센싱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운반하고 운반 과정 중에 물리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유액 역할이 필요합니다. 유액 흡입을 하는 관의 중앙에서는 최고 속도로, 관의 벽면은 최저 속도로 진행되어서 포물선 형태의 유액이 만들어지게 되고 유액 내 입자는 관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터를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분류할 수 있고 디텍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디텍터에 빛이 도착하게 되면 그 전류에 의해 펄스가 생성이 되고 이 모양은 입자의 크기나 속도, 너비, 형광 색소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RNA 레벨에서의 혈액 응고인자 팩터 8 유전자 돌연변이 수정을 확인하기 위한 RNA 랩에서의 확인입니다. 먼저 생화 시퀀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 효소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화 시퀀싱은 신장을 멈추고자 하는 부위에서 다이디옥시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3'OH가 3'H로 환원되어 반응성이 없고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이 생기지 못하므로 신장이 멈추게 되는 방법입니다. 종결된 사슬을 전기영동하여 DNA 조각을 분류한 뒤 염기설 분석이 가능합니다. DNA를 약 300에서 400 베이스페어까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합효소 연쇄 반응, 즉 PCR은 프라이머와 내열선 DNA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다량의 DNA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DNA 변성, 프라이머 결합, DNA 합성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PCR을 N에 반복하면 DNA 양은 2의 N제곱배로 증폭하게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헌이고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